안녕하십니까. 사각지대의 아나운서 박선민입니다. 오늘은 노동계에서 우리가 지나친 사각지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추락한 사고 최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사측은 노동자가 부주의했던 탓이 크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는데 이걸 뒤집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사측을 노동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1일 모기업의 산업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내놓은 사고직보의 내용 중 사고 장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고직보에서 사고 장소를 블록이라고 했다가 사다리로 바꿨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사고직보에서 블록을 사고 장소로 명시했을 시 안전 난간대, 안전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기업의 잘못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다리를 사고 장소로 명시했을 시 노동자 이 씨의 부주의 측면이 커집니다. 기업은 구급대원의 증언으로 인해 사고 장소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같이 탄 동료도 이와 같은 사실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사고 장소가 블록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목격자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이 사고직보에서 사고 장소를 바꾼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란 기업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 등 외부에 떠넘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많은 피해자들이 이 위험의 외주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에 통과되었고 이 법안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당연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제정된 이 법안,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 법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 사고에 적용해보면 341건 중 26%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체는 79.8%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재해자의 31.6%, 산재 사망자의 24.5%가 발생하는데요. 결국 이 예외 조항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업체가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항 또한 상반기 산재 사망 사고에 적용될 시 40%는 처벌 유예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의 3분의 1만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월 10일 컨베이어 벨트 점검 도중 컨베이어의 갑작스러운 가동으로 끼임 사망 사고 발생. 1월 11일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팔이 빨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 발생. 중대재해법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 것인데 두 사고가 발생한 사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라는 이유로 3년 동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연 50인 미만 사업체가 98.8%인 우리나라에서 이 예외 조항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홀로 작업을 막기 위해 노조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2인 1조 조항도 빠져 있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중대재해법에는 많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과연 온전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에서 벗어나길, 안전이 보장되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빠른 시일 내에 오길 희망해봅니다. 사각지대의 아나운서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